자, 안녕하세요. 김백중입니다. 이번에 저기 3, 4월 달 강의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걸 듣고 구체적으로 3, 4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좀 해줘봐라.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전에 이론 강의를 합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10시부터 하는데 보통 4시간 정도 강의합니다. 그런데 학원은 4시간이지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집중도가 높은 목소리의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가 보통 한 1.4배속, 요거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그건 들리기만 하는 거고 1.4배속 안에서 강의 말이 좀 빠른 강사들은 1.2배속을 하신다든지 조금 늦다 싶으면 1.4배속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세요. 그러면은 인강 듣는 분들은 한 3시간이면 4시간짜리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파트입니다. 오전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요. 대표적인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건 원금 빌린 돈을 똑같은 금액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100을 빌렸다면 이걸 10년 동안 갚아라. 그러면 매년마다 10씩 이렇게 10번 나눠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는 처음에는 좀 크고요. 돈을 갚아 나가면 잔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자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같으면 처음에는 이자 요만큼, 원금 이만큼 합친 걸 원리금이라 그러는데 원리금은 이만큼. 그런데 한 중간쯤 지났다, 반쯤 지났다, 원금은 똑같이 이만큼, 이자는 갚은 게 있으니까 이자는 좀 줄어서 요만큼, 합친 건 요만큼.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림상으로.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요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요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데 그거가 같이 합친 게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금하고 이자, 원금 요만큼, 이자 이만큼, 합치면 이만큼. 그 다음 중간쯤 가면 원금 이만큼, 이자 이만큼, 합치면 이만큼. 마지막 가면 원금 이만큼, 이자 요만큼, 합치면 이만큼. 그러니까 합친 건 항상 똑같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혼자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앞으로 요거는 왼짝이라 그러고 요거는 오른짝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두 자기 때문에 왼짝, 요거는 세 자기 때문에 오른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왼짝 게 더 크다. 그 다음에 잔금은 누가 더 큽니까? 그럼 잔금은 마지막에 남는 거, 이게 잔금이거든요. 그럼 잔금은 누가 더 큽니까? 오른짝.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총액은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왼짝은 총액이 100, 오른짝도 총액 갚아야 되는 건 100. 똑같죠? 이자의 총액은 누가 더 큽니까? 얘는 50, 얘는 60. 그럼 얘가 더 크죠? 왼짝 거는 원금 상환액이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증가한다. OX, X. 얘는 똑같다. 얘는 점점 증가한다. O.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정식 상환, 만기 일시 상환도 있거든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 두 개를 주로 비교합니다. 점정식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을 말하고,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계속 갚아 나가다가 나중에 만기 끝나면 그때 원금 한꺼번에 다 갚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게 왼짝 오른짝 나오면 100, 100, 100, 100 다 똑같고요. 빌린 돈만큼은 다 갚아야 되니까 이자는 50, 60, 70, 80 이렇게 들어가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요 금액이 딱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 흐름이 이렇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갈수록 이자는 점점 많아진다. 자, 그래서 이론의 공부는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 공부할 때도 대표 기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옆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왼짝 거, 그 다음 오른짝 거, 요렇게 그림 그리고 왼짝 거는 요렇게 되고요. 오른쪽 건 요렇게 되거든요. 방금 전에 본 그림입니다.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60이고 이제 요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이면 왼짝 오른짝 딱 보자마자 세자니까 오른짝이에요. 오른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점 감소한다. 원금이 점점 증가하죠. 이게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얘는 틀렸죠. X. 이론만 설명할 때하고 실제 나오는 문제랑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아, 저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왼짝, 오른짝, 왼짝, 요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원리금이면 요거 합친 걸 원리금이라 그러거든요. 요게 동일하다. OX, X. 점점 감소하고 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왼짝이 오른짝보다 중도 상환하면 대출 잔금, 요거 잔금 핵심. 그러면은 잔금이면 요거라 그랬죠. 요거. 그러니까 왼짝이 오른짝보다 잔금이 더 작다. OX. O죠. 왼짝이 오른짝보다 잔금 이야기하면 요거 말하는 거고 남은 거. 왼짝이 오른쪽보다 잔금이 더 작다. OX, O. 그래서 정답은 3번이 O.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오전 강의가 끝나요. 자, 요 상태에서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 또 많이 까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자, 맛있게 밥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기출문제. 방금 배운 요거 관련된 것들을 다시 이제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거죠. 요때 아까 말한 대로 한 1.4배속 정도 하시면 한 2시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기출이 최근 10년 동안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 파트에서. 그러면은 26, 27 다 나오다가 2회 안 나왔다가 35회 나왔거든요. 36회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거입했던 것도 해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리금 균등이면 왼짝 오른짝 원리금 균등.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요거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거 맞죠? 이거 원금이었고 요거 이자였거든요. 합친 건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자가 주는 것만큼 원금이 늘겠죠. 그래야지 합친 게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증가한다. 1번 O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푸는 문제가 난이도가 상짜리예요. 난이도가 하짜리가 아니고 그림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림이 켜놓고 오후에 바로 풀면 된다고. 그 다음에 23회, 24회, 26회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이런 형태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박스 만들어 놓고 기억, 니은, 티끌, 리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니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배우셔야 된다고. 몸으로. 자,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이면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오른짝이 왼짝보다 크다. OX, X. 오른짝이 왼짝보다는 더 작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옳은 것 지금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억 들어가 있는 걸 쳐내요. 이렇게. 그럼 기억은 아니야. 그럼 아싸 둘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니은을 봐. 채증이래요. 점점 많이 상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소득이 앞으로 돈 많이 벌 사람들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향후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갚아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X. 그러면은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니은 들어가면 안 돼. 둘 남았는데. 그러면 정답은 5번 끝.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밑에 거 2개 안 읽어도 되잖아요. 실제 공부할 때는 요것도 풀어는 드립니다만은 푸는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29회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그럼 방금 한 방식으로 해서 좀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2회 때 나온 거, 그러니까 실제 나왔던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나온 패턴을 익혀보라는 거죠. 근데 거의 똑같아요.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33회 거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35회 거, 작년 거죠. 이렇게 풀어보셔가지고 몸에 익히라는 거죠. 그럼 36회 때 나와봤자 거의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 연습을 3, 4월 달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끝냅니다. 그럼 익힘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50이었고, 여기 100이었고, 여기 60이었고, 왼짝에가 원금 균등이고, 얘가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초기 원리금 상환액.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면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왼짝 게 더 커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잔금. 남아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잔금. 잔금은 오른쪽 게 더 커요. 근데 시험에 잔금이라는 말 대신에 LTV나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돼요. 듀레이션이 나왔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잔금이었다. 그럼 잔금 바로 맞비교하면 되고. 이자 누적액입니다. 얘는 50이고 얘는 60이에요. 누적액은 오른쪽이 더 커요. 원리금 누적액 150이고 160이에요. 그럼 얘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요거는 매주마다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여러 그 형태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할만해요? 오늘 새삥. 자, 그래서 3, 4월 달 강의, 오전의 이론, 오후의 기출이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얘가 강의가 이루어진다. 자, 저는 안녕입니다. 안녕.